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 쌤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산업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34,4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구간까지 안 내려오고 요 구간 정도 남겨놓고 한 35,000 흔들기 정도 하고 이렇게 쉬었다가 가도 되는데 고의적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꼭 밀릴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주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해미팅 발언을 앞두고 이 연설 앞두고 시장을 압박하는 거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매파적인 의견을 좀 거두어라 이런 압박을 자금 시장에서 자본 시장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종종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로는 잘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시장을 찍어 누르는 걸로 실력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시장에서는 공정하게 발생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지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나면 이 문제가 해소되면은 다시 다 복구가 됩니다. 제자리 찾아가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나스닥은 좋은 모습 보였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실적 좋을 거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발표됐다라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코스피 오늘 1.28% 상승하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짧은 이중바닥선 움직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2550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요 구간을 회복해줘야 다시 기존 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기존 박스권이 요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2550 흔들기 정도만 계속하고 다시 올라오고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2650을 돌파 시도를 했을 뿐이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650 넘어가게 되면은 안착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한두 번 정도면은 충분히 안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2550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회복 못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바닥 그리는 형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요. 모든 박스권은 항상 상단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수급 동향 자체도 그러면 오늘은 뭐 나쁠 수가 없겠죠. 코스피, 코스닥 뭐 양대 지수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는 사실 크게 매수하지도 않고 크게 매도하지도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국인이 집중하는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뭐 단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코스닥을 뭐 어마어마하게 매수한다고 해서 코스닥이 날아가느냐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고 대신 선물을 조금 매수해주고 있고 그리고 옵션 동향에서 그러니까 파생 동향에서 위쪽 방향을 좀씩 풀어주고 있다라는 측면 이 측면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저만큼 외국인들 3천억 뭐 기관 투자율도 1,000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합쳐서 뭐 4, 5천억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내려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2% 정도 올라오는 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900포인트 이렇게 걸쳐 놨는데 이게 900포인트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890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과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가 코스닥은 기분이 이제 그동안 조금 언짢았던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위로 한번 치고 간 다음에 이렇게 쉬어야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추세를 하락 쪽으로 만들던 요 추세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89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해야 되니까 바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900포인트 위에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고 지지력 테스트 혹은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뭐 940쪽으로 붙어가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이 정도 움직임 나오면 제일 좋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예고 어닝 서프라이즈 했다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주도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선별적으로만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그냥 요 상단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 건 좋은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수렴 과정으로 거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수렴 과정을 이제 벗어나고, 그리고 뭐 수렴 과정보다는 박스권에 좀 가깝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30만 원을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돌파하는 게 사실은 추후에 목표 지수를 갈 때 상승률은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뭐 당장 돌파하는 것도 뭐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당장 보유하신 분들은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에코프로를 좀 높게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요 정도 체크하시고요. 어쨌든 이번 달이든 뭐 다음 달이 됐든 에코프로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 100만 원 구간을 이탈하면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번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100만, 나는 수익이 많이 나 있다라고는 조금 더 여유 있게 9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80만 원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 자체는 위쪽 방향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자신감 있게 맨날 위쪽 방향이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확률 자체가 지금은 높은 상황이고 수급 자체도 몰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일 그 포스코 DX 이사회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부분이 의결됐죠. 그것처럼 에코프로도 만약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 40만원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만원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뭐 한 번에 돌파는 못하겠지만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럽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게 더 좋아요. 한 번에 이렇게 각도 세우는 것보다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오면은 푹 쉬어야 된다. 보시면은 급등 흐름 나온 다음에 조금 쉬죠. 이렇게 가죠. 급등 흐름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쉬면서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셔가지고 너무 강한 급등 흐름이 나왔을 때 열광하기보다는 어느 구간에서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살 건가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인다 하면은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더 높이 더 많이 나에게 수익률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시간은 조금 더 투자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분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격 급하게 우리 빨리빨리 정신을 그거해서 뭐 단기 급등을 노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신다라고, 단기 트레이딩 원하신다라면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40만원 구간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 구간 와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잘 다지고 있는데, 요 종목이 28,000원 아래로 내려오는 건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고, 28,000원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기존에도 28,000원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 돌파하고 급등 흐름 나왔죠. 그리고 휴식 취하는데 여기는 너무 과하게 좀 낮은 가격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세는 잘 모았다, 28,000원 회복되면 한번 움직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엔 포스코 그룹주가 보통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 그룹주가 움직인다. 코스모학이나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데,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5만원 아래는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만원 구간까지 내려왔다. 여기는 기존에도 지지력 테스트 봤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 구간 정도 4만원, 지금도 4만원 초중반인데 이런 구간 4만원부터 해서 모아가셨다라고 하면 5만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적인 문제인 거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엠텍이나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존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양극재 쪽으로 항상 뭐 그 말씀을 드려왔고, 이 종목은 제가 기존에 양극재 쪽으로 진출해서 성공해서 유상증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존에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은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훅 밀리면서 이제 9,000원도 이탈하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이런 뭐야 그 코로나 기간 때에는 5,000원대까지도 가고 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교육을 다 해드렸었죠.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고 이때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좀 과하다. 이거 7,000원 구간 정도에서는 유지를 받을 거고, 그리고 9,000원 회복되면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교육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종목이 9,000원 구간은 굉장히 내려갈 때도 이렇게 저항을 만들었던 구간이고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한번 걸리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돌파하고 흔들고 나서 돌파하자마자 멋진 모습을 보여요. 이게 기존에 교육해드렸던 내용인 7,000원 구간 말씀드렸고, 9,000원 회복되면은 강해질 거다. 그래서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7,0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고, 나는 좀 강해지는 타이밍 원한다 하면 9,000원 구간 보시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7,000원에서 9,000원에 여러분들 교육해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24만원까지 왔습니다. 이 평균 내면은 8,000원이라고 쳐도, 7,000원과 9,000원에 8,000원, 평균에 8,000원이라고 쳐도 30배가 올랐습니다. 네, 30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상승을 이거를 10배 노린다거나 10배걸 노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대신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 봄직한 그런 구간이다. 15만 원 흔들기까지 나왔고 반등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20만 원 초반에 초중반 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하이닉스 무조건 여러분들 대형주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중소형주가 이제 상승률은 더 높지만 나는 무조건 대형주만 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하이닉스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아니고 왜 하이닉스냐? 기술적 레벨도 높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HBM을 어디가 선호한다? 엔비디아가 선호한다. 그래서 차기 모델도 테스트 제품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후공정 쪽 테스트 과정, 테스트 모듈 쪽으로 해서 발주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교육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식을 접할 때쯤이면 종목들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11만 5천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없으신 분들은 대형주만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교육해 드렸죠. 올라오기 시작하죠. 지금 12만 원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오늘 가온칩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좋은 모습 보였죠. 가온칩스가 최근에 36,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45,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45,000원 중간 저항입니다. 4만원에서 5만원 사이고 중간 저항이 45,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5,000원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한다라면 5만원 정도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면 4만원 다시 한번 지적 테스트하고 다시 5만원대 붙어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ISC 같은 경우 이 종목 또한 이제 SKC에 인수되고 나서 피인수되고 나서 좋은 모습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지금도 요 10만원 구간 딱 걸쳐놨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신고가 한번 달성하고 다시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럼 쉬는 구간에 거래대금도 터져 있습니다. 쉬는 구간에 슥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전략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10만원 내려간다라고 하면 9만원 전후, 9만원 이하 주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만원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한 3일 정도 다음 주 초까지 보세요. 10만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10만원 전후 구간에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EUV 이 펠리클 쪽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블랭크 마스크 원래 하던 사업 부분도 블랭크 마스크 쪽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실적은 좋아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불황이다 할 때도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던 기업입니다. 거기에 EUV 쪽으로 추가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펠리클까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SNS텍은 지금 이것도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린 4만원은 그냥 지나가는 구간입니다라고 해서 만원대부터 교육해드렸는데, 지금도 6만원대 건드려주고 나서 47,000원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움직이기에 적절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판 관련주들은 다 볼 수 있겠죠. 심텍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최근에 이제 HBM 관련 쪽으로 해서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 16,000원 흔들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되는 요 구간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판 쪽으로 해서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심텍, 이스페타시드 이런 쪽 대표적인데, 대덕전자도 지금 3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밀려 있는데 너무나도 싼 구간이죠. 3만원 회복되면 다시 움직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태성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등 흐름 나오고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 종목이 뭐 3,0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라면 감사한 구간이고 그리고 3,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4,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다운치수도 오늘 윗골이 달았듯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먼저 올라와서 6만원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올라간 거지 얘가 대장입니다. 대장이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하이닉스 그리고 중형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소개해드린 종목들 순환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언급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먼저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휴식을 취하는 거고 4만원 구간 터치했으니까 뭐 쉬어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뭐 ARM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는 아직 덜 오른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ARM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함께 뭐 IPO에 좀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우리나라엔 더욱더 큰 호재가 될 텐데 요건 조금 지켜보자고요. 그냥 상장만 해도 좋은데 삼성전자 참여하는 거를 기대감은 갖고는 있습니다. 기존에도 ARM 뭐 인수 쪽으로 해서 공동 인수 얘기가 나왔다가 지분 참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초거대 AI 하이퍼크로바 X를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2만원 회복되면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고 예정된 일이었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는 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네이버 22만원 회복되고 올라가봐야 24만원이고 여기 돌파에 26만원이고 24만원 가도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AI 관련주 같은 경우가 더 좋을 거다라고 계속 교육해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상한가 진입했죠. 강한 종목들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AI 프로필 말씀드리면서 알체라 말씀드렸죠. 알체라 교육해드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다음에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 시도 15,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 15,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안착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15,000원 구간 잘 보시고요. 자 솔트록스 오늘 올라오긴 했는데 35,000원 회복되고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 아주 좋은 건데 휴식을 취한다면 35,000원 전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35,000원 아래 주면 너무 좋고요. 자, 셀바스 AI도 최근에 좀 과하게 좀 밀려 있었는데 2만원 구간이면 너무 좋다라고 교육해드렸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는 조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한 번에 단기적으로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온 종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첫 발을 떼었습니다. 근데 첫 발을 떼는데 거래대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첫 발이라서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 갈 거냐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기존처럼 이렇게 거래량을 점점 실어가면서 갈 거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리지텍이라던가 뭐 플리토라던가 오픈베이스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보시면서 거래대금이 좀 폭발한 종목들 과거에는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보느냐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한 2.5배에서 한 3배 정도만 돼도 충분히 돌파 거래량 그리고 바닥 찍는 거래량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아예 점으로 메말라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봉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요. 조금 더 길쭉한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부족한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쉬었다가 올라가는 구간 노려서 쉴 때 매매하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양봉 나올 때 그래서 이 종목이 뭐 8,500원을 넘어간다거나 할 때 그럴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돌파할 때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가격 줄 때 보면 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아예 실망스러운 정도는 아니니까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하반기 최대 기대주 중 하나인데 이 IPO 앞두고 이제 상장을 앞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만원을 다시 한번 건드렸습니다. 상반기 고점 부근을 돌파 시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10만원대 구간 정도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 뭐 생각보다 좀 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10만원과 12만 5천원 중간인
11만 2,500원 정도 구간 정도 되는 가격권이, 그러니까 지금 가격권 정도죠. 이 정도 되는 구간이 딱 중심선인데, 이 정도 구간에서 이탈했다 여기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때 매수하셔도 되고, 이 아래 구간에서 싸게 10만 원까지 모아가도 되는 이런 전략입니다. 뭐 SPG 같은 경우도 감속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쪽도 M&A 이슈가 항상 나오죠. SB테크, SPG, 뭐 뉴로메카 이런 쪽 항상 나오는 쪽이니까 참고하시고, 28,000원 구간이면은 너무나도 좋은 구간, 기존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죠. SB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4만원 지금 이제 살짝 올라와 있는데 4만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 아래 구간에서는 좋은 가격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5만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올라와주는 기존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원 구간을 요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뉴로메카 이 종목 또한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35,000원 회복하고 보시거나 그러면 이제 4만원 정도만 돌파해주면은 기존 고점 부분 넘어가는 거니까 다시 전고점이 상반기 고점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35,000원 회복 못되고 밀린다 그러면 3만원 전후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오고 쉬었다가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거래량을 이미 한번 터트려 놨으니까 이제 뭐 밀릴 때마다 관심 가져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모양은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SP 시스템즈나 뭐 아니면은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3만원 지적 테스트 받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33,000원 넘어간 다음 보거나 아니면 아예 27,00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저시프트나 뭐 마니코 FNG나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늘 예정돼 있었고 이제 뭐 방류를 시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뭐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중국에서 일본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중단하고 방사능 검사까지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강하게 못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강하게 뭐 치고 들어왔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변국이라도 중국 뭐 대만 뭐 이런 중화권 국가라도 이제 좀 강하게 좀 나가야 되는 이런 구간인 것 같고 우리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검역 강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전면 중단이나 뭐 기존의 뭐 노노재팬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좀 이제 대응을 뭐 자체적으로라도 좀 나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기대감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니커 FMG도 먼저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제 5,500원 유지 안 되면은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리 구간은 충분히 주었고 5,500원 구간 다시 줬죠. 충분히 줬고 결국에는 이렇게 밀려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폭탄 돌리기 말씀드리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강한 종목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보통 한 3일 정도 강세 나오면 이틀에서 3일 정도 나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빠져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2, 3일 정도 강세 나오면은 보통은 한 50% 정도 이상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일가 매매로 바뀝니다. 단일가 매매로 바뀌고 과도하게 올라가면 이제 거래 정지당하죠. 그러면 어차피 그 구간에서 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하게 올라온 종목들 꾸준하게 뭐 들고 있다가 폭탄 돌리기 당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게 낫다. 적어도 뭐 일부분이라도 정리하면서 빠져나올 궁리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런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편안한 쪽으로는 제가 최근에 저희 중국 단체 관광객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화장품 쪽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뭐 카지노 쪽에 과거부터 이제 기대감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롯데관광개발 16,000원 오늘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대금 싹 쏠리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뭐 가장 전통적인 종목인데 여기는 호텔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종도만 가도 굉장히 잘 해놨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계속 교육해 드렸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이제 자회사들 이제 뭐 IT 기업이나 이런 쪽을 싹 정리하고 IT를 정리하고 그리고 호텔 사업 쪽으로 아예 전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러면서 이제 이세 쪽으로 이제 승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거 정리하고 호텔 사업 늘리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이런
최악이죠, 이거. 그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거죠. 호텔 사업은 거의 문 닫을 정도,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업 자체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기업 자체에서도 지금 벼르고 있을 테니까요. 요 롯데관광개발을 중심으로 보고, 파라다이스가 좀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고, GKL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관광객들 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있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예. 예,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는 내려오지도 않아갖고 신규 매수를 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5,000원 구간 정도까지 쉰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00원 초반에서 5,000원 이런 관심 가져 보시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6,000원까지 돌파한 다음에 휴식 구간 나오고 나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